영부인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대가성은 없었다며 광주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사기 용의자 여성과 260차례가 넘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거와 관련 있어 보이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능력이 인사의 원칙이라던 이용섭 시장의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5.18 때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채용청탁 혐의 등에 대해서 10시간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하면서도 공천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광주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윤 전 시장은 국민에게, 특히 광주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마음의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모 여인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김 씨 자녀들의 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이 지방선거 공천을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시장은 처음부터 공천을 바라고 한 행위는 아니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직접 그 사람하고 선거 이야기를 한 건 없었고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용 청탁과 관련해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윤 전 시장은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안부로 장소를 옮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3일까지로 촉박한 터라 검찰이 윤 전 시장을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어 조사는 오늘 밤 늦게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사기 용의자인 김모 씨와 260차례 이상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몇 건이 공천과 관련된 게 아닌지 윤 전 시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수인 기자입니다. 사기 용의자 김모 여인이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에게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해 12월 21일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문자에 윤 전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자 김 씨는 5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한 지 나흘 만에 실제로 2억 원이 입금되자 김 씨는 대담하게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김 씨는 공천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선하셔야 하지 않겠나라든가 당대표에게 신경 쓰라고 전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윤 시장에게 보냈습니다. 또 당시 출마가 유력시되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출마를 만류했다거나 대통령 생신 때 이야기했다는 등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이용섭 후보로 결론나자 윤 전 시장은 송금한 돈 4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윤 전 시장과 사기 용의자 김모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10달 동안 268차례, 통화는 12차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기소한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어떤 뜻으로 보낸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사기꾼 김 씨는 윤 시장에게 부탁해서 취업한 자녀들의 주택 구입과 자가용을 사는데 돈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시의원들의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용섭 시장의 측근 인사라는 말이 많았는데 능력과 자질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장에 등장한 정상용 전 국회의원. 5.18 당시 시민군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이지만 환경 관련 경력은 전무한 인물입니다.
대신 이 시장과 동양 출신으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청문특위는 전문성 부족을 크게 질타했습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사안들 뿐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질의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병역 기피 논란과 자녀들에게 5.18 유공자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한 위장 전입으로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완전한 성인이고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5.18 유공자 자녀로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유라기보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청문회장에서는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선거캠프 인사를 후보자로 세운 건 결국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최근 공공기관 인사에서 측근 인사와 보은 인사가 이어지며 이 시장이 스스로 내세워온 전문성과 리더십, 방향성이라는 3대 원칙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름 다 능력이 있겠죠. 다만 그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하려면 공개 채용을 해서 인력풀을 형성한 다음에 그들 중에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광주시 의회는 오는 14일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보은 인사라는 비판 여론에 자질 논란까지 더해지며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엔 적잖은 부담이 따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순천만 습지 인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습지를 폐쇄해야 하지만 매년 겨울 반복되는 폐쇄 조치로 관광업계에 피해가 불어나 순천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순천만 습지 인근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건 지난 4일. 300여 개의 분변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5개에서 H7형의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항원이 발견된 곳과 비교해 20일 가까이 늦게 검출된 겁니다. 최근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AI 항원이 발견된 순천만 습지 인근입니다. 이곳은 지난 11월부터 탐방객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최근 항원 검출 이후 예찰 활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AI 발병과 순천만 폐쇄를 연계해왔던 순천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찰 활동과 차단 방역을 강화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에 맞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 철새 서식지는 11월 5일부터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통제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천만 습지 일부의 연중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AI 여파로 평균 50일 넘게 순천만 폐쇄에 나서면서 숙박과 음식 등 관광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종적인 폐쇄 결정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AI가 예기치 않게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순천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순천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파급이 된다고 생각하면 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하고 관련 단체 협의가 좀 필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습지의 연중 개방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AI 발병에 생태도시 순천이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원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성폭력 피해자를 명시하고 2015년 만료된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피해가 확인된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다시 이루어지고 국가 차원에서 다각적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립에셋 엄일석 대표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입증한 이 회사의 사기적 부정거래 금액이 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필립에셋은
무인가 상태의 비상장 회사 53곳의 주식 1,587억 원어치를 사들여 이를 다시 3,767억 원에 매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금액이 5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엄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불이 나 유치원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낮 2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불이 나 방과 후 수업을 듣던 원생과 교사 20여 명이 놀라서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처음 일어난 보일러실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건물에서 노끈을 잡고 내려오다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1살 서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11시 30분쯤 노끈을 이용해 5층에서 벽을 타고 내려오던 서 씨가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안치홍 선수가 이루수 부문에서 2년 연속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안치홍 선수는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총 투표수 349표 가운데 306표를 받아 압도적인 차이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통산 3번째 황금장갑을 낀 안 선수는 아내에게 영광을 바치고 싶고 내년에도 좋은 활약을 보이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신 저희 김기태 감독님. 영산강이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영산강 산동교 부근에서 오늘 첫 결빙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은 강과 하천의 결빙 관측 장소로 올겨울에는 지난해보다 사흘 일찍 평년보다는 27일 이르게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3곳의 후보지를 추천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 북구도 유치 전에 가세했습니다. 광주 북구는 한전공대 후보지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인접해 있는 첨단 삼지구를 광주시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광주에서는 남구와 광산구에 이어 북구가 가세했고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목포시, 동북권 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해온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노숙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는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노숙투쟁에 들어가면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정책 협약에서 약속했던 대로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노조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고 규정상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였던 광주 인어학교를 장애인 수련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국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에 인어학교를 장애인 수련시설로 건립하기 위한 실시 설계 및 철거 비용 15억 9천만 원을 확보해 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장애인 치료와 교육, 수련과 휴양까지 가능한 전국 최초의 장애인 수련시설이자 장애인 맞춤형 시설로 조성해 2022년 12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또다시 최하 등급으로 분류된 데 대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오늘 열린 간부회의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문 것은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라고 밝히고 내부적 혁신이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중국 조일홍 자동차의 광주 투자가 결국 무산됐습니다.